박사님. 네네. 또 우리 박사님의 이건 박사님 아니면 해석이 안 되니까 지금 드디어 월남이 망했잖아요. 예. 월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을 공산화시키려 하는데 6.25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겼죠. 그렇죠. 이겼는데 중공 공산화돼. 근데 월남이 이제 망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넘어갔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아프간에서 일어났죠. 예. 자, 설명 한번 해.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월남하고 아프가니스탄이 그러니까 월남은 공산주의가 될까봐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한 겁니다. 막으려고. 그렇지. 월맹은 북쪽은 공산주의가 이미 됐습니다. 북한처럼 거기 들어가서 막았는데 그 월남 사람들이 미국이 막아주는 것에 협조하거나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맨 처음에 이 정책을 펼 때는 좀 그 이상주의적입니다. 이게 가서 싸움을 쉽게 이길 수 있을지 그런 것보다도 이상적인 목표,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싸움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오히려 뭐 지금 우리 여기 많이 얘기하듯이 반미하고 미국 나가라고 그러고 싸우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나중에 오히려 저놈들하고 타협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공산주의자 저놈들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확산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미국이 차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첫 번째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관두고 나와버립니다. 미국은 뭐 그 정도 월남이 공산화됐다고 그래서 미국이 당장 급할 건 아니니까 나오니까 직방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때 월남이 그때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 불란서에서 월남도 모르게 당사자도 모르게 키신저하고 레두트하고 평화회담을 했죠.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이 늘 그 강의하시는 대로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넘겨주는 방법이 그렇죠. 지금 북한에서 나만 보고 아까 지금 여러분 비디오 보셨는데 평화협정 체결하자 그랬는데 국제정치의 역사를 보면은 평화협정을 체결한 놈은 전쟁합니다. 그게 없는 나라는 전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전쟁할 일이 없으면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매일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미군, 너 나랑 싸우려고 왔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야지. 미군 가야지라는 논리를 미국하고의 평화협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남이 그때에 월맹하고 평화협정을 했죠. 평화협정을 하고 미군이 철수했죠. 그렇죠. 뭐 한 몇 년도 안 됩니다. 미군 철수하고 적화되는 데까지는 불과 한 2, 3년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평화협정 끝났는데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미군은 철수한다. 철수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나요? 뭐 철수하자마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게릴라들이 월남에서 싸웠는데 미군 철수 안 되면 그냥 위에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 위에 월맹에 그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23개 사단인가가 있었는데 1개 사단 빼놓고 전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월남에 있는 대통령 궁전을 점령한 것은 월맹의 정규군입니다. 그래갖고서 그 남쪽에 있는 도시 수도가 사이곤인데 사이곤은 그때 서울보다 훨씬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이곤을 동양의 파리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사이곤. 그 사이곤이 이름이 호지민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서울특별시를 김일성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평화협정 맺고 미군 나가면은 밀고 내려와서 또는 뭐 밀고 내려오지도 않아도 될 거예요. 여기 가치가 많으니까 야 너네 항복해라. 싸우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니?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 결국은 미군 철수 이꼴 넘겨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대로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미국이 이제 탈레반이라고 이거는 공산주의자보다도 더 악질진 놈들입니다. 근데 미군이 실제 철수하고 미국이 그 월맹한테 월남을 넘겨주는 것은 월남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으니까. 심지어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줬어요. 싸우라고 줬더니 이걸 적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저녁에. 그렇죠. 여러분 소리 질렀죠.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한국한테 군사 무기 첨단 정보를 줬더니 이걸요 USB에 담아가지고 북한로 다 넘기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는 그 국정원장 하시던 김승규 장로님이 그분이 국정원장 됐을 때 미국이 정보를 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 안 주는 이유가 믿을 수가 없다 이거야. 너네 정보 주면 그걸 다 북한으로 올리니 그렇지. 우리가 친구를 어떻게 믿고 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뭐 USB고 뭐고 평양하고요 완전히 장난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미국이요 이제 나가려고 그래요. 미국이 왜?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으니까 뭐다로 여기 3만 5천 명 왜 고생하냐 이거요. 왜? 에? 그리고 계속 지금요 아까 말한 이 500만 명의 간첩단들이 계속 미군 철수 하니까 미국이 무슨 또라이입니까? 그래 나가라면 나갈까? 지금 요 시점까지 왔어요. 지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그냥 대강 계산하면은 주한미군이 이제 2만 8천 명입니다. 2만 8천 명이 1년에 쓰는 돈이 대한민국 국방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방 예산을 2배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효과적으로. 그리고 북한 놈들이 한국군보다는 미군을 훨씬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한 2만 몇천 명이 있는데 뭐 솔직히 그 2만 몇천 명만 가지고 싸우면은 북한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2만 8천 명은 즉각 전쟁에 나면 미군 몇십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60만 명. 미군 지금 60만 명 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전쟁 나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전쟁이 지금 못 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못 하고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고 별로 많지 않은 미군이. 그런데 미군 비용이 옛날에는 우리가 돈도 안 냈을 뿐이라 오히려 미국이 우리한테 돈 주면서 미군이 주둔했는데 그렇죠. 한국 경제가 좀 사니까 그래서 뭐 1년에 뭐 1조를 2조를 내야 그렇죠. 됩니까?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한 그거는 90년대 한 중반쯤에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한 120억 달러쯤 됐을 때 미군 주둔비가 한 110억 달러 정도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경제력도 좋아지고 국방비도 늘어서 이제 그 비율이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미국이 우리 여기 와 있는 돈을 좀 달라. 좀 니네가 좀 더 주면 안 되겠니? 부담을 해라. 부담을 해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1조 정도까지 지금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요. 미군이 한국에 와 있는 전체 주둔 비용이 전체를 다 받으려면 모든 걸 다 받으려면은 그거는 뭐 우리 그 전경련 같은 데서도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주둔 비용, 그 무기값 이런 거 따지면 그렇지. 우리나라 국방비 몇 년 거 줘야 됩니다. 그래 약 이제 뭐 50조, 100조를 내야 돼. 몇백 조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애들이 지금 군대 18개월, 22개월 가잖아요. 그 계산은 더 험악한데. 그렇지. 미군이 없으면은 애들 군대 몇 년 가?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가 맞먹으려면은 군대 가서 10년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 10년이. 자, 젊은이들 잘 듣고 있나? 야, 이 자식들아. 미군 철수? 그래, 철수해줄게. 내가 미국 가서 사정해서 미군 철수하자고 내 사정해서 한번 빼줄게. 니들 군대 생활 10년에 돼 바로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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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아. 이것도 모르고 미군 철수 아까 미군 철수 이러니까 간첩들이야. 이 자식들 다 간첩들이야. 이 자식들아. 그렇죠. 니들이 미군 철수 주장하기 전에 군대부터 10년 가. 10년 가란 말이야. 막으려면 10년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민군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이건 박사님만 할 수 있는 대답인데 뭐냐면 미국의 전법이 뭐냐면 자기의 당사자 나라가 싫으면 미국은 철수를 하거든요. 하는데 미국이 철수한다고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공산주의하고 한번 살아봐라 해서 월남에서 뺐잖아요. 빼서 살아보니까 월남 사람들이 그때서야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미국이 다시 가서 그래 재밌나 그랬더니 뭘 재밌어. 재밌기는 죽었는데 그럼 우리하고 다시 살래 해서 다시 월맹한테 나라를 넘겨줬다가 몇 년 만에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왔는데 월남 사람, 제가 직접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월남 사람들이 1975년에 미국한테 차라리 졌으면은 30년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기는 바람에 월남의 발전이 30년이 뒤쳐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에 적용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까불면 한국을 북한한테 일단 넘겨주고 30년 후에 미국이 다시 찾아오겠다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한 거가 이제 나왔는데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느냐 미국은 우리한테 괜찮은 나라냐가 90%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론조사에서 놀래가지고 야, 너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5배로 올려달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거니 그랬더니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한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목사님이라든가 이렇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저 광화문에 있는 거를 미국 대사관 사람들이 다 봅니다. 다 봐요.
다 보고 다 알아요. 아, 이게 정부는 저래도 이 나라 국민들이 미국 깃발 들고 데모하고 우리 미국을 한국 국민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미군도 오면 말이죠. 맨 처음에 텔레비나 보고 매일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이 친구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야, 내가 도와주러 이 나라에 왔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나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그 작년, 재작년에 그 미군들 새로 오면은 그 친구들을 토요일 날 광화문에 가서 보라고 그런답니다. 그럼 거기에 수십만 명이 태극기 들고 미국 깃발 들고 우리나라가 참 고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군들을 볼 때 야, 이렇게 미국 깃발 들고 데모하는 나라가 또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래가지고 감동받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러더라도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있고 애국자들 있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북한 따위한테.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간첩이 많다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아예 설마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말이죠 94년에 그때 이제 세종연구소라는 연구소에 있었는데 세미나 그 연구소 대표로 일본에 세미나 하러 갔었는데 그 독일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그 독일 학자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네들은 그때 이제 독일이 통일한 지 한 몇 년 됐을 때거든요. 야, 너네들은 통일해서 참 좋겠다. 통일돼서 그 감동스러운 일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줘봐라. 그랬더니 그 학자도 독일에 있는 큰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야, 감동스러운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 내 옆방에 있는 박사, 나랑 아주 친한 박사가 동독 간첩으로 밝혀졌어. 그 정도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해가지고 우리 교수님 그때 이제 우리 사부님이 생존해 있을 때 교수님 내 일본 갔다 왔는데 그 독일 학자한테 물어보고 통일된 감격이 뭐냐 그랬더니 감격이라기보다도 자기랑 아주 절친이었던 박사 한 녀석이 동독의 간첩으로 나중에 판명이 돼서 자기가 참 놀랬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옆에도 있을 걸 그러더라고. 우리 애국, 구국 필독도서 다음 3권은 100만 부 셀러가 되어야 나라를 살립니다. 지만원 박사의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변희재 고문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 우종창 대기자의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 백서입니다. 천재 수학 박사 지만원 박사의 애절한 우소입니다. 독서하는 국민, TV 보는 국민으로 나눠지고 독서 없이 TV만 보는 국민이 많아 그 강무도한 나라가 되어 만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는 전라도, 광주 시민이 5.18 반란 폭동한 게 아니고 북한군 개입에 의한 것을 학설로서 명백히 증명해 준 것입니다. 광주인들은 지만원을 핍박 대상이 아니라 명예회복 시켜준 은인으로서 존경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태블릿 사용 설명서는 변희재가 아니면 못 쓰는 책입니다. 배신자, 국민 속이는 자, 범죄 증거를 인멸, 조작하는 검사들, 실명 모두 실명 고발하고 있습니다. 코레기 언론의 무자비, 광란의 가짜보도, 탄핵의 사기 조작을 촉발시킨 태블릿은 완전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 백서는 모든 게 거짓에서 시작되고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 망친 정치인, 판검사, 언론인 등의 가면을 벗기고 있습니다. 절망의 만국 현실에서 용기 있는 지성인 지만원, 변희재, 우종창 3인의 책은 기적의 희망, 파란 장미가 되어 국민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입하시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꼭 읽으신다면 국민각성, 분노 폭발이 되어 나라를 살립니다. 이 책 3권을 읽지 않은 국민은 속는 줄도 모르고 있는 대깨문 같은 만국의 공범이 된다는 것을 의병신백훈 방송은 감히 호소합니다.